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한파님께서도 오늘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네 종목은 폭락한 게 맞네요 하고 지금 눈물 표시를 남겨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의 심정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들이 좀 힘든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차별화가 커지면서 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손실 보고 계신 종목 먼저 봐드릴게요. 엑세스 바이오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4477님 종목입니다. 12,000원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9,200원대에서 마감이 되면서 좀 상당히 크게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15% 정도 매수를 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유, 차장님 거의 신저가 다시 만들 그런 움직임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네. 예, 일단 동사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던 이제 업체인데 네. 사실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좀 부딪히게 되는데 사실 동사가 사실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좀 깼었죠. 실적이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기존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관련된 기술력은 굉장히 좋죠. 말라리아 진단키트와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을 하던 그런 업체였고 특히나 이제 HPV라고 해서 HPV 관련 진단 제품 신제품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 로브라스 알파로 실적에 보탬이 된다면 실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스토리가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사실은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출 자체도 사실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고 주가도 빠졌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실적이 빠르게 터닝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신제품에 대한 출시를 좀 잘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결이 돼준다면 주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12,000원대 접근을 하셨는데 현재 구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안 좋았던 작년 4, 4분기라든지 올해 1, 4분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은 저점을 오히려 타진할 수 있다 하지만 12,000원은 조금 너무 높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등 목표치를 한 11,000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하반기까지 반등 목표치 11,000원 보시고 그 부분에서는 일단 손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부분은 신제품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기존에 지연됐던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다시 출시가 될 수 있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찰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반등 시에 좀 매도하자 조금 길게 여유를 하반기까지 본다면 11,000원 구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좀 전망이 나왔는데요. 또 워낙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상태라서 조금은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손실 좀 최대한 줄이고 이 종목 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저희가 최근에 좀 자주 봐드리는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한번 진단 도와드릴게요. 9,980원에 진입했습니다. 역시 좀 손실권에서 매매하고 계시고요. 20%를 좀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오늘도 급락이 나왔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연일 조정받는 흐름이고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흐름도 차트도 조금 불안하네요, 사장님. 예, 네. 이번 주에 조정 많이 받은 종목의 대표적인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모르시죠? 네. 일단 다음 주에 큰 제도에 대한 변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상한가 폭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가 됐을 때 가장 그러니까는 주가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신용을 가지고 사실은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제 신용 융자 비율이 이제 종목마다 있는데 융자 비율이 높은 업체들 특히나 이제 금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사실 신용자 잔고가 7.3%입니다. 통상 5%가 넘어가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7%가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10%가 넘어가는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자 잔고의 비율을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금주 주가 하락을 좀 이끈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도 변경을 앞두고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동종목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삼성의 바이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루머가 도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의 실적 자체는 과거보다는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주봉상의 동사의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좀 과도하게 높은 신용 융자 비율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일봉상은 사실 금일 하락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좀 붕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봉상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봉상 21선 라인에서는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9,000원을 살짝 깨고 내려갈 공산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 8,800원 부근에서는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주봉상 21선 라인 지지 가능한지 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반등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10,000원대 이상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융자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역시나 이제 아직 아무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이러한 제도 변경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우려는 녹아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고요. 따라서 일단 다음 주부터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1선 주봉상 21선 지지 여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이게 지지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고 융자 비율이 줄어든다. 그렇다면은 10,000원 이상 한번 노려보자. 그게 아니라면 일단 매수가 부근 뭐 한 9,5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고 한번 관망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1선이 한 9,400원, 9,500원 라인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지지되는지 여부 좀 잘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에 상한가 이 변동폭이 확대가 되니까요. 아주 좀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다가 좀 종목 좀 잘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좀 점검 도와드릴게요. 참 대장주입니다. 최근에 아주 잘 나가는 녹십자 싸게 사셨습니다. 16만 원에 매수해서 아주 든든하게 수익을 챙기고 계신데요. 15% 들고 있습니다. 장기로 보셨나 봐요. 장기로 좀 쭉 보유를 하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사실 뭐 바이오나 이런 제약 최근에 종목에 대해서 아직도 개화기다 아직도 갈 자리 많이 남았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서 내가 또 팔면 이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지금 고점 이번 주에 신고가 나왔지만 계속 좀 들고 가신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분도 어디까지 과연 내가 이익을 실현하실 수 있을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포트에 편입해야 될 종목이 대형 의약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십자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홀딩이 좀 가능하다. 올해 내로는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이격이 과대해서 어느 정도 이격을 줄여주는 뭐 소위 말하는 N자 형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그 대형 의약주는 사실은 가장 먼저 3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 한미약품이죠. 그래서 그 뒤를 여러 종목들이 이제 뒤따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가총액 규모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미약품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녹십자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하반기 신약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는 한미약품을 가장 잘 추종하고 있는 종목이 녹십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좋은 말씀밖에 현재는 드릴 게 없고 단기적으로 이격이 과대했을 때 나오는 조정만 유념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포트에 녹십자 수익 차곡차곡 쌓이는 거 보시면서 굉장히 배부르시지 않을까 행복한 또 저희 시청자님 소리맘님 만나봤고요. 제약주 역시 좀 시장의 대장주가 아닐까 궁금하다고 올려주신 분들 많아서 일양약품도 한번 좀 점검 도와드릴게요. 구미세대님께서 매수하셨는데요. 49,0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좀 약간 비쌀 때 들어가셔서 좀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에서 아마 최근에 이번 주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비중은 과감하게 4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고가 한번 내고 약간 좀 눌림목 구간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종목도 굉장히 또 강한 종목이잖아요, 차장님. 예, 네. 이 종목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지속적으로 좀 홀딩, 중장기 관점이라면 이 종목은 홀딩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전략의 문제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너무 고점에 사신 거죠. 근데 사실은 뭐 49,000원 이상은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굳이 이제 맥점이라면 45,000원 정도라면 굉장히 사고 싶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앞서 이제 녹십자가 좀 나왔지만 지금 한미약품 뒤를 이어서 녹십자가 바로 뭐 좀 강하게 올라가는 대형 의약주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 개인적으로는 동종목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고요.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뭐 좀 덩치가 있는 업체 중에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하반기로 갈수록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지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업종 자체
역시나 이제 가장 먼저 대장주는 한미약품이었으니까 한미약품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충분히 과거에 갔었던 고점이 이제 7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7만 8천 원대네요. 2007년 7만 8천 원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6만 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평을 해드리고 싶고요. 6만 원대는 2008년 고점 찍고 내려온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 일단 목표를 삼으시고 주가 움직임이나 뭐 향후 의약품 업종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중도 한 40% 정도로 많은데 굉장히 뭐 중장기 보유 종목으로 보셔서 그냥 끌고 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네. 많으신 부분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에 이제 또 현재가 위치 자체가 뭐 그렇게 싼 가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이 사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매매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좀 과하게 올랐을 때는 좀 팔고 밑에서 다시 사서 좀 어느 정도 차익을 챙겨 놓고 어느 정도 이제 단가를 좀 맞춰놓은 상태에서 홀딩도 가능한 그러한 좀 전략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좀 개별적으로 네. 시시각각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세대님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종목만 마지막으로 더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양 ENG입니다. 조급 대신 여유를이라는 또 필명 가지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 종목인데요. 아마 오늘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좀 추격 매수하신 게 아닐까, 사자마자 빠지네요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15,1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15% 정도 지금 들고 있고요. 10% 정도를 더 담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글쎄 그런 비중이 한 25% 정도로 늘어나게 됐는데 4일째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뒷심에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예, 일단 한양 ENG 일단 금주에 빠진 조정 아직까지는 뭐 개별적인 이 종목에 대한 뭐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로 빠진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사실 금주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하락폭은 굉장히 과대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별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일단 현금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팽배하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동종목도 역시나 이제 업종이 좋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재평가를 받고 있는 리밸런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사실 과대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역시 이 종목도 결국은 가격 전략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충분히 동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동사가 몸담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는 주가는 역시나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일단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조정이 사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격대에서 섭부르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워낙에 단기 상승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줬을 때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조정이 좀 많이 나온다면 13,000원대까지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라면 13,000원 초반대에서 저는 좀 추가적인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일봉상 현재 가격대 부근이 21선 부근이어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추가 매수는 좀 늦추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고 나올 만한 손절을 하고 자를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홀딩이 가능하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종목 더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모두 투어까지 좀 점검 도와드릴게요. 오늘 뭐 급등 나온 종목이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 개미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33,000원에 진입했고 비중 많지 않네요. 10% 들고 있습니다. 뭐 지난 이틀간의 음봉을 아주 제압하는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장 마무리가 됐거든요. 강하게 좀 상승했네요. 예, 네. 일단 모두 투어 대표적인 여행사죠. 그래서 네.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여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렇게 두 개를 들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투어가 그동안은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했고요. 근데 모두투어도 사실은 회사를 좀 뜯어보게 되면 하나투어 못지않은 밸류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동사도 괜찮다라는 측면이지만 일단은 사실은 동사가 속해 있는 여행업종 자체가
상반기에는 좋았지만 글쎄요, 이제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메르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맞고 업종이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끌 만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종목을 하락으로 좀 변동성을 이끌 만한 요인들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일단 현재 구간은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가능하다. 금일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37,000원대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여겨지고요. 37,000원대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고 관망을 하셔서 추후에 재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33,000원대에 진입을 하셨으니까 37,000원이면 그래도 꽤 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참 수익 내고 계신 분들 많이 좀 만나 뵈서 좀 다행이다 싶고요. 좀 기분 좋게 수익 더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최근에 뭐 음봉이 계속 나오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 시장이 지금 사흘째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참 갈수록 체력이 좀 떨어진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안에서 또 본다면은 워낙에 또 종목들이 편중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소외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다음 주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전략 팁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 다음 주에 아무래도 네. 좀 커다란 제도의 변경,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업종을 사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시장이 보여줬던 그러한 행태를 좀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 의약주는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변경,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모두 처음입니다. 모두 처음 겪게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월요일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좀 예의주시할 텐데 역시나 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도 더 이제 수급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신용 비율이 좀 낮은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자. 아무래도 신용담보, 신용 매매에 대한 그러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신용 담보 비율이 좀 낮은 종목이 아무래도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적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쓸데없는 매물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의 펀드멘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 펀드멘탈과 신용 비율 이 부분 좀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네요. 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월요일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다들 상황이고요. 신용 비율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좀 신용 비율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요일장에 급락이 나온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진짜 어려운 그쵸.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왜냐하면 지금 신용 비율 높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이미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역발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역시나 월요일장에 대한 관찰 후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많이 빠진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이 여기서 추가로 빠진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종목마다 물론 대응 방법은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성장성이 뒷받침이 된다면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신용 비율이 높다면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단 수급적으로는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였으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우신 차장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좀 최대한 많이 봐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좀 곳곳에 리스크가 산재해 있었는데 땀 많이 흘리시면서 좀 매매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활기찬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